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조선노동당 총비서죠. 처음으로 조이던 이 미 대통령 출범 이후에 공식적인 대외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북이 대화 대결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특히 대결에 빈틈없이 준비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게 슬리번 이 미 국가안보보좌관입니까? 예, 안보보좌관이 아주 흥미로운 신호다. 이러고 성김 국무부 대북 대표가 이 북한의 어떤 대화를 기다린다. 이렇게 조건 없이 이랬는데 이 부분에 또 김여정이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적대시 정책 처리 없이 대화 없다. 이 부분을 다시 또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북한은 어차피 이 여러 가지로 식량이나 뭐 달러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몇 년 더 버틴다 각오를 하고 예. 제가 볼 때는 이 군축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을 갖다가 지금 이미 뭐 미국 주장으로도 100여 개를 가지고 있다 보유했다니까 미사일도 뭐 상당히 이제 실력이 거의 완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만들어 가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이 바이든 정권에서는 북한에 대한 공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든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결론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북한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계속 지금 미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 대화에 미련을 주되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이 비핵화를 행동에 옮기면 대화한다는 말은 포기해라.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사실상 어렵다라는 걸 갖다가 인식하고 비핵화라는 말을 포기하고 사실상 군축으로 북한이 핵을 줄이게 그러면 경제 지원과 대북 제재를 해제해라 그리고 뭐 수교하자 이렇게 가려고 지금 방침을 굳힌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한국이 이번에 보면 한미 군사훈련 8월 달에 문제나 또 흑해에서의 뭐 러시아 견제 미국 훈련 불참 그리고 워킹 그룹 문제라든지 또 대북 지원에 대한 문제 등에서 미국하고 이제 G7이 끝나고 나니까 비겁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 대북 제재 부분에서 한국이 앞서가지 마라고 이제 경고까지 하면서 한미 관계가 다시 굉장히 경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 대선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 아니면 장기적 버티기로 가는데 도발도 미국을 향한 도발이 아니라 남측을 향한 제한된 도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대선까지 가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창간 기념식에서 정세현 평통 수석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 출범에 본인도서 많은 기대를 했다. 예, 그랬는데 역시나였다. 그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60년대나 70년대나 지금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나 미국은 똑같아. 이런 말씀을 하면서 참 실망감을 그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하셔요. 진짜 하셔야지. 네. 미국은 아팠대. 미국이 예. 오바마 정권이 전략적 인내를 지금까지 오바마 정권에서 했는데 오바마 정권이 그냥 전략적 인내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뭐 내가 수시로 이야기했지만 전략적 인내 외에 오바마 정부에서는 봉쇄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를 레슬링으로 표현하지만 헤들락 전략이다.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끌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게 작년 트럼프 정권 말기에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무슨 위원장이 요즘 직함이 거기서 어떻게 북미 대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자꾸 내가 이야기했던 게 뭐가면은 북한이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면은 북한을 떠받치는 핵심 세력은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가 평양 시민하고 이 당원, 군부 이 조직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봉쇄도 봉쇄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이 지금 그게 힘들어진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화와 어떤 대결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동시에 병행 이야기를 나온 것이 저게 전략적인 태도의 변화인지 아니면 전술적인 그 레토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이 북한이 지금 그런 레토릭이라도 해야 될 지금 처지까지 몰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을 지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그런 상황에 두고 하나 또 하나 판단 오판을 한 것은 핵과 ICBM을 만들면은 미국이 거기에서 협상을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무기 체제 발달의 어떤 그걸 보면은 설사 미국이 북한이 ICBM과 그 핵을 만든다고 해서 미국이 협상 대화로 안 나와줍니다. 핵무기 보유를 인정을 안 해주는 체제로 그저 이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북한으로 봐서는 오파닝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좀 더 수세로 몰릴 것이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정부를 대상으로도 도발할 수가 없는 지금 처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실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하게 대결과 대화뿐만 아니고 당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관련 그런 문구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의 지도부에서의 변화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래 보여요. 예, 아까 뭐 저 정세현 그 전 장관이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똑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똑같다고 한 표현을 북한인들 모르겠습니까? 북한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대북 직대시 정책을 바로 일거에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기대를 품지를 않았을 거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처럼 그러니까 이 지금 탑다운 방식의 지도자가 오히려 낫을 거라고 생각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그 대북 경제 제재, 그러니까 지금 핵 개발에 따른 이 대북 제재의 틀을 이 지금 압박을 어떤 식으로는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그러니까 대결도 다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대결이란 부분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도 상당히 그 지금 내비친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이 그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이 성김의 방안, 그 설리반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북한이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대북 제재에 대한 뭔가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는 조금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걸 다시 지금 어제 그제 김여정 어제 이성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공을 다시 미국 쪽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든다는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사실 한반도 문제에서는 말 그대로 현상 유지가 딱 자신들이 바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상 유지라는 거는 뭐 북한이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남쪽을 대상으로 하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정도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단지 지금 소위 말 전략 무기라고 하는 뭐 ICBM, SLBM 그리고 핵실험 정도까지 하게 되면 뭔가 액션을 취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지금 북한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일 것이다. 미국은 또 그리고 지금 한반도 문제보다는 더 큰 지금 그 이 비중이 큰 문제가 바로 중국에 대한 봉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중동에서도 이란과 핵협정 그리고 또 더 큰 부분은 뭡니까? 이 빌드백 베르입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할 팬데믹 이후에 이 미국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의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크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사실은 뒤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답답한 측면은 오히려 북한이 더 있지 않나. 그렇던데 문제는 북한도 그러면 미국의 이 현상 유지를 깨기 위해서라도
더 강한 도발, 예를 들면 앞서 얘기했던 전략 핵무기 쪽으로 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간단치 않을 수도 있다는 측면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정부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그 전세현 그 수석 부회장님은 작심한 듯 이야기를 그 하셨는데요. 뭐 많은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경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까 이야기한 부분, 미국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정권이나 똑같다 이런 말과 함께 미국에서 북핵 문제는 미국은 꽃노릇표로 보는 것 같아. 이것이 해결이 되면 된 대로 자기들이 그 전력을 딴 데 쏟을 수 있으니까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군산복합제의 그 무기 이 경제에서는 더 이렇게 그 유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남북 관계에서 큰 획을 껴온 게 그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 그런데 처음에 그 이 대북 제재에서는 개성공단 안 들어갔었죠. 그 이후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44조를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G7에 초대도 되고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도 좀 줏대 있는 발언을 할 만하고 하는 그 줏대 있는 그 외교를 펼쳐야 된다. 그런데 이 외무부 공무원들은 이전의 어떤 그게 이 감성에 사로잡혀서 미국 가면 그냥 그 미국 이야기를 다 들어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한미 동맹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극복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뭔가 남북관계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예, 저는 이 기회에 우리가 정말 미국에서 할 말하고 뭐 지금 워킹그룹도 뭐 이 해체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그 이 속에서 북이 이 적대시 정책을 에서 표현인 바로 이 한미 군사 훈련이 갖다 중단된 상태에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갖다가 내놓지 않으면은 아마 이 남북 관계도 지금 현 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남은 이 몇 개월 동안에 정말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언정 예를 들면은 그 평화 무드를 만들어낸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제일 아마 보람차고 이렇게 이 성과를 생각할 건데 그 부분에서 마지막 한번 분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6월 자담회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